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랠리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2026년 4월.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천장이 어디인지를 두고 격렬한 수싸움에 들어갔어. 단순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고점이라는 낡은 논리는 집어치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의 대이동과 컴퓨팅 권력의 재편이야. 현재 엔비디아는 장중 216.38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5조 2천억 달러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았지.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썩스가 4월 한 달간 36% 폭등할 때 엔비디아는 고작 20% 상승에 그쳤다는 거야. 지수 내 비중이 10%가 넘는 대장주가 시장 평균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거나 혹은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명확한 이상 징후야. 지금 시장에는 아주 기괴한 괴리가 존재해.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황제지만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률은 고작 0.02%야. 분기당 주당 1센트. 이건 사실상 배당을 안 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반면 경쟁사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0.89%에 달해. 돈을 쓸어 담으면서 주주에겐 인색하다? 표면적으로는 탐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압도적 재투자라는 광기 어린 집착이 숨어 있어. 이게 단순히 주가가 덜 올랐다는 지표 노름이 아니야. 지금 엔비디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종의 신분 세탁에 가깝지. 5조 달러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때 젠슨 황은 조용히 인텔의 핵심 재무 브레인이자 재무수사관이라 불리는 스콧 가웰을 부사장으로 앉혔어. 연봉 80만 달러에 1287만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까지 얹어주면서 말이야.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이 왜 굳이 인텔 출신의 회계 전문가를 이 시점에 수혈했을까? 그건 바로 엔비디아를 향한 거품론의 유일한 약점인 불투명한 가시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로 프로베이의 비백 아리아가 지적했듯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 성장주를 넘어 배당 및 수익 지향 펀드가 담을 수 있는 가치주의 영역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어. 인텔과 오라클을 거친 이 재무 전문가를 통해 0.02%라는 굴욕적인 배당 수익률을 업계 평균인 0.89%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지금까지 비싸서 못 산다고 외치던 보수적인 기관 자금 수조 달러가 강제로 유입되는 수급의 댐이 터지게 된다는 소리야. 또한 이건 엔비디아가 이제 공격적인 M&A나 폭발적인 주주 환원으로 체질을 개선해 저평가된 주가를 정당하게 재평가받겠다는 선전포고지. 지금 엔비디아를 고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구시대적 잣대에 갇힌 거야. 골드만삭스가 닷컴 버블 정점 이후 본 적 없는 이격도라고 경고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머니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 2027년까지 예약된 1조 달러, 약 1350조 원 규모의 블랙웰과 베라 루빈 주문서가 그 증거야.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업무내를 장악하려는 엔비디아의 생태계 전략은 이제 막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했어. 젠슨 황이 GTC 2026에서 던진 한마디, 챗봇은 질문에 답하지만 에이전트는 일을 한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2026년 하반기 대폭락 혹은 대폭등의 파도에 휩쓸려 나갈 거야.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네모트론, 페르소나, 코리아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야. 허깅페이스 데이터셋 부문 1위? 이건 단순히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디지털 주권, 서브론 AI를 인질로 잡고 있어. 한국의 통계청, 대법원 데이터를 긁어모아 600만 건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인프라 자체를 엔비디아 없이는 구축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생태계 알박기지. 이건 하드웨어 팔아먹는 장사랑 차원이 달라. 한번 이 데이터셋 위에 국가 시스템이 올라타면 그 나라는 영원히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통행료를 내야 하는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야.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국형 모델을 보기 위해 엔비디아의 플랫폼으로 몰려드는 이 현상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운영체제 OS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팩트 폭격이지. 동시에 이면에서는 0.1% 결정권자들의 잔인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어. JP모건이 2027년 자본 지출, 캐펙 전망치를 40%나 올린 근거를 봐. 블랙웰과 베라 루빈에 걸린 주문서만 1조 달러야. 시중 통화량이 말라가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하면 10년 뒤에 망한다는 공포에 질려 있어.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법칙이 아니라 생존을 담보로 한 디지털 조공에 가까운 형국이지. 결국 지금의 정체는 고점이 아니라 하드웨어 판매 위주의 수익 구조를 소프트웨어 구독과 데이터 주권이라는 더 강력한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엔진 교체 구간이야. 이 이격도를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전문가들은 당시엔 없었던 실질적인 기업 이익률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수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자, 이제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 괴물 같은 기업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보자고. 2026년 4월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를 두고 고점 판도기를 돌리고 있지만 수사관의 눈으로 본 팩트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지금 뉴욕 증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주가 랠리가 아니라 연산 권력의 대이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석스와의 괴리야. 석스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50%나 높게 떠서 버블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엔비디아는 오히려 차분해. 트리베리의 이트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성과 순위에서 엔비디아는 고작 49위에 머물렀어. 대장주가 바닥권에서 기고 있다는 건 개미들이 낙수 효과를 노리고 중소형주로 몰려가 불나방 파티를 벌이는 동안 스마트머니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댐 뒤에서 물을 가둬두고 있다는 증거야. 특히 주목할 건 GPT 5.5 기반 코덱스의 엔비디아 내부 배치 소식이야. 엔비디아 직원 1만 명 이상이 이미 블랙엘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이 에이전트를 쓰기 시작했어. 결과는 경악스럽지. 기존 GPT 4.5 대비 비용을 35분의 1로 줄였고 전력당 토큰 출력은 50배나 늘렸어. 이건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을 파는 게 아니라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는 표준 설계도 자체를 팔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이야.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폭탄은 따로 있어. 바로 CPU 시장 침탈이야. 인텔 주가가 2분기 실적 가이드라인 하나로 23.6% 폭등하는 걸 봤지? 시장은 CPU 수요가 살아난다고 환호하지만 젠슨 황의 속내는 달라. 모건 스탠리가 지적했듯 이제 연산의 병목 현상이 GPU를 넘어 CPU와 메모리로 전이되고 있어. 엔비디아는 이미 GTC 2026에서 자체 CPU와 AI 시스템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공개했지. 인텔의 앞마당이었던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마저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야. 인텔 출신 회계 전문가 스콧 가웰을 데려온 이유도 명확해. 경쟁사의 원가 구조와 회계 약점을 꿰뚫고 있는 인물을 통해 CPU 시장 점유율을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겠다는 의도지. 자, 이제 님들의 계좌에 꽂힐 숫자로 환산해볼까?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5.2조 달러. 하지만 월가에서 보는 2030년 목표 시총은 10조 달러야. 지금 들어가도 2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소린데 근거는 주주 환원이야. BOFA의 분석대로 엔비디아가 배당 수익률을 업계 평균인 0.89%까지만 올려도 현재의 0.02%에서 약 45배의 배당 성장이 일어나. 이건 성장주 프리미엄을 넘어 전 세계 연기금과 배당 펀드가 엔비디아를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필수로 담아야 하는 기초자산으로 만든다는 뜻이지. 자, 이제 화려한 주가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짜 살육의 전장으로 들어가 보자고. 시장은 엔비디아가 영원할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성벽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어. 이건 1급 정보원들만 공유하는 비밀이야. 가장 잔인한 갈등의 본질은 이거야. 내 돈으로 너를 키웠는데 이제 네가 너무 비싸.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대놓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 2026년 현재 구글의 TPU 바이7,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200,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3 같은 맞춤형 실리콘 ASIC 시장의 링 위로 올라왔지. 이들은 성능이 엔비디아보다 좋아서 쓰는 게 아니야. 경제적 해자를 파괴하기 위해서지.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연간 6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70-80%에 달하는 마진을 계속 챙겨주는 건 경영진 입장에선 직무유기거든. 이들은 자신들의 특정 워크로드 추론을 자체 칩으로 돌리며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을 갉아먹고 있어. 엔비디아를 무적으로 만들었던 마법의 성, 쿠다 생태계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개발자들이 쿠다 없이는 AI 모델을 짤 수 없었지만 이제 시장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거든. 추론 단계에서는 굳이 복잡하고 무거운 큐다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 트리턴이나 파이터치, 이 같은 오픈 프레임워크가 고도화되면서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범용 도로가 깔리고 있단 말이야. 베스킨디그 같은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의 방어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야. 철옹성 같던 소프트웨어 락인 효과가 희석되면서 브로드컴 AVGO이나 마벨 MRVL 같은 커스텀 칩 설계자들이 엔비디아의 영토를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건 멈추지 않는 중동의 전운이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위협하고 있지. 이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문제가 아니야.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과 물류 비용을 폭등시키고 있어. 결국 지금의 갈등 구조는 엔비디아라는 단일 황제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다극 체제로 찢어놓으려는 빅테크 공룡들의 수싸움으로 압축돼. 엔비디아는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베라 루빈이라는 압도적인 몽둥이를 준비 중이지만 고객사들의 맞춤칩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결론이야. 자, 이제 당신의 계좌를 지킬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엔비디아가 마주할 운명의 3가지 갈림길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보지. A 시나리오는 블랙웰 베라 루빈 연합군이 시장을 초토화할 때 발생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성능이 그들의 맞춤형 반도체를 압살해버리는 경우지. 근거는 JP모간이 예고한 1조 달러 수주가 실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80%를 돌파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2027년 시가총액은 7조 달러를 가볍게 넘어서고 주가는 상상도 못할 고지에 도달해. 이때는 엔비디아를 안 가진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시대야. B시나리오는 가장 뼈아픈 상황이지. 성능보다는 가성비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야. 킨디그가 경고한 추론 시장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구글의 TPU나 메타의 MTIA가 성능은 엔비디아의 80%지만 가격은 30% 수준이라는 조건으로 점유율을 15% 이상 뺏어오는 시나리오야. 시가총액은 4조 달러 선에서 지루한 박스권에 갇히고 자본은 브로드컴이나 암 같은 설계 대행사로 빠르게 이동해. C의 시나리오. 이게 내가 가장 주목하는 시바군픽이야.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 AI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시나리오지. 내부 직원들이 코덱스를 통해 업무 효율을 35배나 올린 사례를 전 세계 대기업의 패키지로 팔기 시작하는 거야.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워크플로우에 엔비디아 에이전트가 박히면 하드웨어 매출이 꺾여도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이를 상쇄해버려. 장은 엔비디아를 사스 공룡으로 재정의하고 시가총액 10조 달러를 향한 2차 폭등이 시작돼. 자, 이제 판타지는 끝났어. 2026년 4월 28일 현재 님들의 계좌에 직접 꽂힐 실전 행동 강령을 하달한다. 이 숫자들이 틀어지는 순간 님들의 포지션은 즉시 폐기되어야 해. 첫째, 71% 블랙웰의 시장 점유율. 루빈의 출하 지연으로 블랙웰의 2026년 점유율 전망치가 71%로 상향 조정됐어. 다음 실적 발표에서 이 비중이 70%를 밑돈다면 매도 신호야. 둘째, 40% 2027년 캐펙 성장률. 빅테크 고객들이 설비 투자 예산을 40% 이상 증액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5조 달러 시총은 유지될 수 없어. 셋째, 0.89% 배당 수익률 가이드라인. 새로운 CAO 스콧 가웰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식화하며 이 숫자를 끌어올리는지 반드시 확인해. 그게 바로 가치주 재평가의 신호탄이니까. 엔비디아는 현재 215달러 선에서 최고가를 경신 중이지만 200달러 초반대까지의 기술적 눌림목은 필수 매수 구간이야. 2026년 연말 목표가는 최상단 276달러까지 열려있어. 브로드컴 AV5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반란군 대장으로 엔비디아가 흔들릴 때 해지용으로 반드시 담아야 해. 이수 페타시스와 SK하이닉스는 블랙웰 출하량 비중 상향의 최대 수혜주로 2027년까지 실적 가시성이 깡패 수준이야. 마지막 경고, 5월 26일을 박아도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이 에이전트형 AI 매출을 별도 세그먼트로 발표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그게 확인된다면 주가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거야. 5조 달러의 성벽 위에서 님들은 어느 쪽이지?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을 쥐고 흔드는 엔비디아가 10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반란군들에 의해 사분 오열될까? 선택은 님들의 몫이야.